음성 키워드 제9편 아동 청소년 심리 이상 심리 심리학 개론. 그죠? 제1장 아동 청소년 심리 194번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기본 개념은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 피아제 도동 조평. 도식은 아동이 환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직화하고 재해석하는 자신만의 방식. 이것이 도식. 피아제 인지이론 발달 이론의 두 번째 도동 조평의 동화는 아동이 기존의 도식을 이용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이것이 동화. 피아제 인지이론 발달 기본 개념 세 번째 조절은 도동 조평 중의 조절은 아동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에 맞게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과정. 이것이 조절. 피아제 인지이론 발달 이론의 네 번째 평형화 도동 조평 중에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서 접하는 정보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 간의 차이를 없애 인지적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피아제 인지이론 발달 이론 도동 조평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 아동 청소년 심리 195번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 1. 근접 발달 영역.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의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근접 발달 영역.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 중에 두 번째 발파나 비계는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유능한 성인이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발파나.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 세 번째 혼잣말은 아동의 사고 발달에서 중요한 도구로 아동은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잣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혼잣말. 비고치키 인지 발달 이론, 근접 발달 영역, 발파나, 혼잣말. 아동 청소년 심리 196번 셀만의 사회적 역할 수용 이론. 사회적 역할 수용 이론은 자기중심적 미분화, 주관적 역할 수용, 상호적 역할 수용, 제3자적 역할 수용, 사회 간섭적 역할 수용으로 나뉜다. 셀만의 사회적 역할 이론 수용 이론은 자주상제사. 자기중심적 미분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자기중심적. 주관적 역할 수용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깨닫기 시작하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 못한다. 이것이 주관적 역할 수용. 상호적 역할 수용은 다른 사람의 관점도 자신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상호적 역할 수용. 셀만의 사회적 역할 수용 이론의 네 번째 제3자적 역할 수용은 자신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그리고 제3자의 관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제3자적 역할 수용. 셀만의 사회적 역할 수용 이론의 사회 관습적 역할 수용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습적, 법적, 도덕적 관점의 복합적, 상호적 역할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셀만의 사회적 역할 수용 이론의 사회적 관습적 역할 수용. 자기중심적 미분화, 주관적 역할 수용, 상호 역할 수용, 상호적 역할 수용, 제3자 역할 수용, 사회적 관습적 역할 수용. 아동 청소년 심리 197번 보울비의 내적 작동 모델은 첫째, 영아가 1차 양육자와 상호의 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해 형성한 인지적 표상. 이것이 보울비 내적 작동 모델의 첫 번째. 보울비의 내적 작동 모델 두 번째. 내적 작동 모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울비의 내적 작동 모델의 유형 두 가지. 첫 번째는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 다른 거는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 그러니까 타인하고 자신.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주 양육자의 민감성에 대해 아동이 기대로부터 생겨남. 이것이 타인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이 스스로를 가치 있고 매력적이고 유능하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가의 여부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 아동 청소년 심리 198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전 인습적 도덕성, 인습적 도덕성, 후 인습적 도덕성. 전, 인, 후.
전 인습적 도덕성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처벌과 복종의 지향. 두 번째, 도구적 상대주의의 지향. 전 인습성의 도덕성은 첫 번째, 처벌과 복종 지향. 두 번째, 도구적 상대주의의 지향. 인습적 도덕성은 3단계, 4단계인데 3단계는 대인관계 좋아지냐 지향, 4단계는 법과 질서의 지향. 이것이 인습적 도덕성. 후인습적 도덕성은 5, 6단계로 나뉘는데 5단계는 사회계약을 지향하고 6단계는 보편적 윤리를 지향한다. 이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후인습적 도덕성이다. 아동 청소년 심리 199번.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은 첫째, 상상적 관중.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느끼게 되면서 머릿속에 있는 많은 관중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 이것이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의 상상적 관중.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두 번째,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 우화. 이상심리 분류체계는 법률적 분류 차원과 차원적 분류 차원, 법률적 분류, 차원적 분류 차원으로 나눈다. 이상심리 분류체계의 법률적 분류는 증상이나 행동이 진단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특정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 분류체계 차원적 접근 분류는 증상이나 행동이 정신장애의 심각도 연속선상에서 어느 범위에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 이것이 차원적 분류. 아동 청소년 이상심리 중에 두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DSM-5는 주의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요점은 이 기준은 성인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7세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A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행에 노출돼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 A의 첫 번째, 외상성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 두 번째, 그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히 목격하는 것. A의 세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그래서 주의사항은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 생긴 일을 실제적이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그 사건들의 폭력적이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DSM-5 주의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점은 이 기준은 성인, 청소년, 그리고 7세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A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노출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A의 첫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A의 두 번째는 그 사건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 A의 세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A의 세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것. 여기서 주의점은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들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야만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A의 네 번째, 외상성 사건들은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향, 변사체 처리, 최초 대처자라든지 아동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이게 네 번째, A의 네 번째. 이 A의 네 번째 주의점은 진단기전 A4는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이나 텔레비전, 미디어, 영화, 사진 이런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네 번째라고 적용되지 않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B는 외상 사건들이 일어난 후 시작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존재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침습 존재. B의 첫 번째는 외상 사건들이 반복적,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이것이 B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의 주의점은
7세 이상의 아동에서는 외상성 사건들의 주제 또는 양상이 표현되는 반복적인 놀이로 나타날 수 있다. 놀이. 7세 이상한테는 놀이. B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는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두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B의 두 번째. 고통스러운 꿈. 여기 주의점은 아동에게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악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B의 세 번째. 외상성 사건들이 재생되는 것처럼 그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여기서 해리성 반응의 주의점은 아동에게서는 외상의 특정한 재현 놀이로 나타날 수 있다. 놀이. 아동에게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B의 네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B의 네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B의 다섯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대한 뚜렷한 생리적 반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C는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 시작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사건들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명백할 때. C의 첫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회피 또는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회피 또는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나 후에 시작되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이게 C. C의 두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암시를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 이것이 C의 두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D는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인지적 감정과 부정적 변화. 두 가지 이상 나타날 때. 첫째, B의 첫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이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인지와 감정의 부정 변화했을 때는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D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으로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 또는 예상. D의 세 번째는 외상성 사건들이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게 D의 세 번째. D의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 D의 다섯 번째는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또는 참여. D의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D의 일곱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D. 외상후 장애 PTSD-E는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각성과 반응의 뚜렷한 변화. 중 다음 두 가지 그 이상에서 현저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의 첫 번째는 자극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표출. 이게 2의 첫 번째. 2의 두 번째는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 2의 세 번째, 과각성. 2의 네 번째, 과장된 놀람의 문제. 2의 다섯 번째, 집중력의 문제. 2의 여섯 번째, 수면 교란.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에 관련된 얘기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F 장애는 진단 기준 B, C, D 그리고 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할 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F 장애 진단 기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G는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H.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H는 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음 중에 하나를 명시할 것. 해리 증상을 동반할 때 2인증. 해리 증상 동반할 때 첫 번째 2인증은 스스로 정신 과정 또는 신체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외부 관찰자가 된 것 같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경험. 이것이 해리 증상의 2인증. 해리 증상을 동반하는 해리 증상의 두 번째 비현실감은 주위 환경이나 비현실성에 대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경험. 비현실감의 주의점은 이 아형을 쓰려면 해리 증상의 물질이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ABCD, EFGH 있는데 A는 실질적인 위험이나 죽음 또는 소품에 노출되었을 때고, B는 침습 증상의 존재, C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D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E는 각성과 반응의 뚜렷한 변화, F는 장애 진단 기준 1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G는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으로 손상을 초래될 때, H는 해리 증상이 동반되는 2인증 비현실감이 있어. 이 중에 하나를 명시해야 된다. 아동 청소년 심리 202번 2인성과 비현실감 장애 DSM-5. 2인성과 비현실감 장애는 A. 2인증은 비현실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속적인 반복적 경험이 존재한다. A인증하고 비현실감 장애 A. 두 가지 모두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A의 첫 번째 2인증은 비현실감, 분리감 또는 자신의 사고, 느낌, 감각, 신체 행동에 관하여 외부의 관찰자가 되는 경험. 이것이 2인증. A 두 번째 비현실감은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과 분리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비현실감. 2인증과 비현실감 DSM-5. B는 2인증이나 비현실감을 경험하는 중 현실 검증력은 본래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B. C는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될 때. 2인증 비현실감. D는 장애인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는 조현병, 공황장애, 주요우울증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또는 다른 해리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이 2인성과 비현실감 장애. 아동 청소년 심리 203번 번번한 장애는 A.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 우려하는 예측을 하고 그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번번한 장애 A. 번번한 장애의 B는 이러한 걱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번번한 장애 C.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몇 가지 증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더 많다. 이것이 C. 이 번번한 장애 C의 주의점은 아동에게서는 한 가지 증상만 만족해도 된다. 그러니까 C가 몇 가지, 6개월 동안 적어도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동에게서는 한 가지 증상만으로도 번번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절부절. 아동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세 번째,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것. 네 번째, 과민성. 다섯 번째, 근육의 긴장. 여섯 번째, 수면 교련,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가 된다. 이것이 번번한 장애 C의 아동에 대한 주의점. 번번한 장애 D는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적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범불안 장애 2는 장애가 물질, 남물양명,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 상태, 갑상선 기능 전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범불안 장애 F는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이 범불안 장애. 공황장애 DSM-5 204번째. A는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있다.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 이내에 최고조리에 이르러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공황장애 A 주의점은 갑작스러운 증상의 발생은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증상. 공황장애는 차분하거나 차분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 A의 주의점. 첫 번째,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박동이 증가. 두 번째, 바람. 세 번째,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네 번째,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다섯 번째, 지식을 할 것 같은 느낌. 여섯 번째,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일곱 번째,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여덟 번째,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음. 아홉 번째,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열 번째, 감각 이상,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림을 느낌. 11번째, 비현실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2인칭, 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12번째,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번째,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것이 공황장애 A의 주의점.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주의점은 문화적 특이적 증상, 이명, 목 따끔거림, 두통, 통제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나 울음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위에서 진단이 필요한 4가지 증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가지. 공황장애는 4가지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A에서는 4가지. 공황장애 B.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B의 첫 번째,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 통제를 잃음, 심장 발작을 일으킨 미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이것이 B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는 발작과 관련된 행동, 현저하게 부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공황 발작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 이것이 B의 두 번째. 공황장애 C는 장애는 물질, 남물 양육, 치료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폐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C. D는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205번째, 아동 청소년 심리, 신경증, 포식증. A. 반복되는 폭식사파. 폭식사파는 다음 2가지 특징으로 지어진다. 첫째, 일정 시간 동안 2시간, 예를 들면 2시간인데 대부분이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을 것보다 분명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두 번째, 사파 중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감을 느낀다.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거나 혹은 무엇을 혹은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조절할 수 없는 느낌. B.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보상을 행동. 예를 들면 스스로 유도한 구토 이뇨제, 관장약, 다른 약물 치료, 남용, 금식 혹은 과식 운동으로 나타난다. C는 폭식과 부적절한 행동 보상, 행동 둘 다 평균적으로 적어도 3일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을 한다. D. 체형과 체중, 자기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부진 등의 사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206번 폭식장애. A. 반복되는 폭식사파. 폭식사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지어진다. 첫째,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유사한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 분명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음. 2. 사파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감을 느낌.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거나 혹은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조절할 수 없다. B. 폭식사파는 다음 중 3가지 혹은 그 이상과 연관된다. 평소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먹음. 불편하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음.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음. 네 번째, 얼마나 많은 걸 먹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낌 때문에 혼자서 먹음. 다섯 번째, 폭식 후 스스로에 대한 역겨운 느낌, 우울감 혹은 큰 죄책감을 느낀다. 폭식장애 C. 폭식으로 인해 현저히 고통이 있다고 여겨진다. D. 폭식은 평균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3개월 동안 일주일 1회 이상 발생한다. 2.
폭식은 신경성 폭식증에 관찰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보상, 행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신경성 폭식증 혹은 신경성 식욕부진 등의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심리학 개론 207번 실험 연구의 타당성,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실험 연구의 타당성의 내적 타당도는 독립 변인이 순수하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실험 연구의 타당성의 내적 타당도는 독립 변인이 순수하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 이것이 외적 타당도. 208번 망각의 원인, 간섭. 간섭은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다. 순행 간섭은 기존의 학습 내용이 새로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순행 간섭. 기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 역행 간섭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건데, 순행 간섭, 역행 간섭. 망각의 원인은 간섭 때문인데, 간섭은 순행 간섭이 있고 역행 간섭이 있고, 순행 간섭은 기존의 학습 내용이 새로운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것이고, 역행 간섭은 새로운 학습이 기존의 정보의 회상을 방해하는 것. 심리학 가론 209번 사회적 지각. 사회적 지각 첫 번째, 자기 충족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은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성. 이게 사회적 지각의 자기 충족 예언. 두 번째, 낙인 효과는 사회적 지각의 낙인 효과는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점점 나쁜 행동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것. 이게 사회적 지각. 낙인 효과. 한 번 나쁜 사람은 찍히게 되면 실제로도 점점 나쁜 행동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것. 사회적 지각의 기대 유지 효과. 기대 유지 효과는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 학생의 성취 기준이 계속 그 기대 수준에 머무는 것. 이것이 사회적 지각 중에 기대 유지 효과. 사회적 지각은 자기 충족 예언, 낙인 효과, 기대 유지 효과. 심리학 개론 210번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일치 상태를 회복하려고 자신의 태도를 행동에 맞춰 변화하게 시키는 것. 이것이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일치 상태를 회복하려고 자신의 태도를 행동에 맞추려 변화시키게 된다. 심리학 개론 211번 엘리어트와 하라키즈의 성취 목표 지향성. 엘리어트 하라키즈의 성취 목표 지향성은 네 가지. 숙달 접근 목표, 숙달 회피 목표, 수행 접근 목표, 수행 회피 목표. 숙달 접근, 숙달 회피. 수행 접근, 수행 회피. 접근이랑 회피인데. 숙달 접근 목표는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숙달 접근 목표.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시키는 것. 숙달 회피 목표는 자신의 능력이 감소되거나 숙달이나 학습에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것. 이것이 숙달 회피 목표. 수행 접근 목표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융통성을 획득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려는 성향. 이것이 수행 접근 목표. 수행 회피 목표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려는 중점을 두는 목표의 성향. 이게 수행 회피 목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엘리어트와 하라키즈의 성취 목표 지향성. 숙달 접근, 숙달 회피, 수행 접근, 수행 회피. 심리학 개론 212번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라잘로스와 포크먼. 첫 번째, 문제 중심적 대처. 스트레스 대처할 때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는데,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문제 중심적 대처. 이거는 라잘로스와 포크먼.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하 유발된 괴로운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정서 중심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두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감정을 완화하려는 것. 이래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려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잘로스와 포크먼.